안녕하세요. 퓨전을 어려워하시는 다빈치 리졸브 사용자분들을 위한 채널 퓨전 선생 채널의 퓨전 선생입니다. 자, 오늘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거는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편집하시거나 하실 때 아마 이것들 많이 쓰실 거예요. 어저스트먼트 클립이랑 퓨전 컴포지션. 근데 아마 여러분도 혹시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우선 꾹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저스트먼트 클립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저스트먼트 클립은 뭐 애프터 이펙트를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마 대강 바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은 그 색감 수정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위에 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얹는 레이어죠. 그러니까 완전 비어 있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에 얹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면 이건 그냥 이펙트만 받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껐다 켜도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립 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오프닝 퓨전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컬러 콜렉터라든가 이런 이펙트 노드들을 여기에 넣어서 원하시는 대로 밝기를 조절하시거나 뭐 휴로 색을 돌리거나 또는 블러를 이용해서 블러를 좀 많이 준다거나 하면 이제 이 이펙트들이 그 미디어 아웃으로 통해서 이 에딧의 그 어저스트먼트 클립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에딧으로 넘어가면 이처럼 이 어저스트먼트에서 아까 넣었던 노드들이 이제 효과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레이어를 한번 꺼보면 이처럼 오로지 이 레이어에서만 영향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본은 전혀 영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스트먼트 클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뭐죠? 그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그러나요? 네, 셀로판지를 그 이미지 위에 얹고 그 위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보기가 아마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 위에 또 하나의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또 하나 올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오프닝 퓨전 페이지로 넘어간 후에 여기서 또 다른 뭘 해볼까요? 그냥 색만 한번 바꿔볼까요? 자, 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렇게 색이 돌아가죠? 그럼 이게 바로 적용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오로지 제일 위에 얹어진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통해서만 효과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끄게 되면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 안에 있던 이펙트들은 다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는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요거 이제 이 효과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건 퓨전 컴포지션입니다. 자, 퓨전 컴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불러오죠. 자, 불러오게 되면 이처럼 까맣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아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근데 이걸 끄면 또 나타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 퓨전 컴포지션을 선택한 후에 우클릭,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퓨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처럼 미디어 아웃이라는 노드 하나만 덩그러니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요 에로우, 이 노란색 에로우가 꼭 뭐 하나는 꼭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얹어서 이 백그라운드의 색을 예를 들어 뭐 녹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얘도 똑같이 녹색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퓨전에서 이 아웃에 연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요런 식이 아니라 뭐랄까 투명한 상태를 아마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문제는 퓨전에서 지금 얘를 빼게 되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연결이 된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 블랙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레이어가 퓨전 컴포지션을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레이어가 보이게끔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키신 후에 퓨전에 가셔서 아까처럼 백그라운드를 연결합니다. 근데 다만 이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시고 블랙으로 컬러를 맞추신 후에 이 알파를 0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이 알파라는 것 자체가 없는 이 이미지가 편집해서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퓨전 컴포지션 넣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퓨전을 봐 넘어가서 이 백그라운드를 우선 제일 밑에 깝니다. 이렇게 투명한 걸 알파가 없는 걸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퓨전 작업을 여기다 이제 진행을 하죠. 퓨전 컴포지션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저스트먼트 클립이랑 퓨전 컴포지션은 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퓨전 컴포지션 먼저 설정을 좀 할게요. 작업을. 그 퓨전 컴포지션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오픈 인 퓨전 페이지로 해서 퓨전으로 넘어간 후에 백그라운드 하나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의 알파를 끄고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제가 이전 시간에 뭐 쉐입을 한번 배웠으니까 쉐입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쉐입 그다음에 일립스 하나 가져와서 여기에 아웃라인 하나 연결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잊지 마시고 이 렌더를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컬러를 이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굳이 이 백그라운드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웃풋에 연결할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알파가 없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연결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S렌더에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렌더된 이 이미지가 이 아웃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아웃은 바로 에딧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퓨전 컴포지션은 오로지 요것을 요 그린 요 녹색 요 띠를 위한 레이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설명할게요. 자,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아까처럼 오픈 인 퓨전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혹시 바로 눈에 띄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딧 페이지에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이 다 합해진 모든 뭐 퓨전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 아래에 어저스트먼트 클립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마저도 다 적용이 된 이미지가 여기에 소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펙트를 이 위에서 이제 밝기 조절 또는 색감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 아래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이 다 합해진 이미지를 여기에 소스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스트먼트 클립은 이제 오픈을 하시게 되면 꼭 반드시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미디어 인 노드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본 소스가 있어야겠죠. 그 색감을 조절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것도 색을 이제 밝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죠. 올리게 되면 이게 또 미디어 아웃으로 넘어가서 에딧으로 또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에딧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위에 얹고 또 퓨전 오픈 인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방금 요 어저스트먼트 클립에서 주었던 효과까지 다 들어간 이미지가 소스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또 다시 원하시는 대로 또 색감 관련된 이펙트들을 이렇게 넣어서 내가 원하는 그걸 계속 얹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얘를 끄면 요 이펙트가 꺼지게 되는 거고, 요거 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항상 퓨전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꼭 미디어 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게 어저스트먼트 클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효과를 준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오파시티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요 내려서 여기서 이제 오파시티를 인스펙터에 있는 이 비디오 탭에 있는 컴포짓 여기 옵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파시티를, 그러니까 투명도죠.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냥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컴포짓 모드를 통해서 얘를 뭐 스크린 모드로, 포토샵처럼 스크린 모드로 할 건지, 또는 뭐 세츄레이션 모드로 할 건지, 뭐 오버레이로 할 건지, 이런 블렌드 모드를 여기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저스트먼트 클립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건 퓨전 컴포지션입니다. 퓨전 컴포지션은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처음에 불러오게 되면 완전 블랙으로 나오죠. 까맣게. 이게 왜냐하면 우클릭해서 오픈인 퓨전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이 해당 레이어 안에 퓨전에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퓨전 17을 열어보면 이 합성을 할 땐 사실 그 어떠한 소스도 없고, 소스가 원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도화지 안에 내가 필요한 사진을 이렇게 자른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붙여가는 게 이제 합성이거든요. 그래서 퓨전이 사실 합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스트먼트는 이펙트를 위에 얹어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그 밑에 해당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의 이미지가 꼭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퓨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위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탁탁탁탁 붙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아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뭔가가 어떤 노드라도 하나라도 꼭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이 퓨전 컴포지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퓨전 17 버전을 이렇게 스튜디오 17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백그라운드 하나 얹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하나 연결한 후에 이렇게 블러를 주고, 얘를 이제 여기 보면 세이버라는 노드가 있어서 이 세이버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하나씩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하나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최종 이미지를 만드는 게 퓨전입니다. 그게 합성이고요. 그리고 그 합성 관련된 탭이 바로 이 퓨전 탭이고요. 다빈치 리졸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어저스트먼트 클립 레이어는 꼭 원본이라기보다는 꼭 소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퓨전 컴포지션은 소스 이미지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추가해 가시면서 이미지를 만드신 후에 그 이미지를 여기 아웃에 연결하시면 그 해당 이미지가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퓨전에 지금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으로 나왔고,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하나 연결을 하고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 알파를 이렇게 줄여야 에딧에 가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혹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좀 다른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오로지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위한 컨텐츠 하나랑 그 다음에 퓨전 컴포지션을 위한 컨텐츠를 각각 따로따로 만들게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같이 만드는 건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습으로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17버전에서 추가된 쉐입을 이용해서 모션 그래프를 여기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저스트먼트 클립이 아닌 퓨전 컴포지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퓨전 컴포지션을 이렇게 불러오고, 자, 그다음에 마우스 요 검은색 됐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픈 인 퓨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처럼 미디어 아웃만 남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쉐입을 이용해서 모션 그래픽 같은 거 한번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엘립스를 하나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S렌더를 추가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S렌더는 꼭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렌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S렌더는 꼭 미디어 아웃에 연결해줘야 이렇게 에딧에 가면은 이 퓨전 컴포지션에서는 이게 나타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엘립스 선택하신 후에 뭘 만들어 볼까요? 이번 한번 계속 원형으로 계속 도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보면 아웃라인을 추가해서 이렇게 띠 같은 거 하나 만든 다음에 이 thickness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자, 이번엔 제가 랭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한 요 정도 길이로 한번 맞춰 볼게요. 한 요 정도를 잡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둥그스름하죠? 그래서 얘를 평평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보더 스타일에 있는 이 플랫이라는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에 가서 얘를 이 포지션을 키 애니메이션 줄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마우스 클릭 애니메이트를 누르시거나 또는 이 우측에 있는 이 다이아 버튼을 눌러서 키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에 가셔서 얘를 쭉 올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지금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1이란 얘기는 얘가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거든요. 한 바퀴. 근데 저는 좀 빨리 도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한 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프레임 동안 총 5바퀴 돌게 되겠죠. 네, 5. 그쵸? 자, 그 다음 첫 번째 프레임에 옮긴 후에 이 아웃라인 밑에 듀플리케이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 지금 요 띠 아래에 똑같이 움직이는 크기가 좀 작은 한 3개 정도 되는 띠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하신 후에 카피를 한 3개 정도를 잡고, 제가 이제 사이즈를 줄일 건데요. 이 사이즈를 줄이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션 쓰거든요. 그래서 Y 사이즈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익스프레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나오죠. 텍스트 창이 나와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화살표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게 라인이 나오죠. 얘를 X 사이즈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그냥 마우스를 뗍니다. 아이고. 자, 다시 이렇게 뗍니다. 그러면 이처럼 X 사이즈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x 사이즈라는 값을 이제 수치값을 조절하면 y 사이즈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줄이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얘네 이제 위치를 한번 좀 다르게 해볼게요. 얘는 뭐 한 여기에 가 있고, 이 라인은 뭐 이쪽에 가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로 가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조절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시작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움직이는 값은 똑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서로 시작하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뭔가 영화에서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 모션 그래픽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 S랜드에 가셔서 여기에 모션 블러를 체크해 줍니다. 왜냐하면 모션 블러 안 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S랜더에 있는 모션 블러를 키시고, 지금 보면 요건 사실 이렇게 픽셀이 다 보이죠. 그래서 퀄리티를 올려서 픽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캐쉬를 굽고 있죠. 이 밑에 노란색, 이 녹색 라인이 이제 캐쉬가 구워진다는 것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 이제 연결했기 때문에 요거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요 S랜더 이후에 아니죠, S랜더 이후 말고 요 일립스에서 색을 바꾸죠. 스타일에 가서 얘를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위처럼 노란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 S랜더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미지가 이제 미디어 아웃을 통해서 에딧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이제 캐쉬를 굽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졌고, 이제 얘 위치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 퓨전 컴포지션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을 통해서 뭐 원하시는 위치나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마치 유리창이 비춰진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add 말고 뭐 스크린 이런 식으로 해서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살짝 그냥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레이어를 끄면 안 보이고 키면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에 어저스트먼트 클립을 위에 얹고 어저스트먼트 클립 위에 마우스 우클릭한 후에 오픈인 퓨전 페이지로 해서 퓨전을 넘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에딧의 두 번째 레이어에서 제가 만들었던 퓨전 컴포지션에 있던 요 원형, 요 모션 그래픽 요거까지도 다 포함된 게 소스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컬러 콜렉터를 얹어서 뭐 감마를 좀 줄인다던가 그러면은 다 합쳐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영향이 받아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세츄레이션을 좀 올린다든지 해서 다시 에딧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퓨전 컴포지션과 어저스트먼트 클립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영상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저스트먼트 클립과 퓨전 컴포지션의 차이를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예제를 보여드릴 때 이전에 제가 컨텐츠로 만들었던 이번 17버전에 추가된 쉐입과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혹여나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로 따로따로 혹시 만들어 달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따로 한번 만들어 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제가 설명한 게 좀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